1년 치료에 한 2에서 3cm 정도 더 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해가 가장 효과가 좋고 3년 치료를 하면 그래도 한 5cm 정도는 더 5, 6cm 더 크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박미정의 성장 이원, 박미정 박사님 모시고 성장 주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박미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두 자녀를 둔 엄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성장 호르몬 주사 그리고 성장 주사라고 하는 게 꽤 관심도 많고 엄마들 사이에 궁금한 점 많고 맞는 분들도 많죠. 성장 주사 맞는 게 요즘 뭐 유행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성장 주사 그리고 뭐 성장 치료가 필요할까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인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 있는 터너 증후군의 상황에서도 성장 호르몬 치료 꼭 필요하고요. 콩팥 기능이 나쁜 만성 신부전증 그런 경우에도 키가 못 자라는데 성장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큰 병은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키우고 싶을 때 이제 아이가 그래도 또래보다 거의 아무리 지켜보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잘 먹이고 운동하고 해봤는데도 거의 평균 그 나이의 평균보다 한 10cm 이상 차이가 난다. 특발성 저신장이라고 할 때도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요즘에 운동을 해야 되거나 뭐 발레를 전공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사실은 체격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경우 이제 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해서 키 성장 그리고 성장 주사 이거에 관심이 많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치료를 받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 성장 주사 치료를 하는 뭐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효과만 보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아무래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보통 4학년, 5학년, 뭐 6학년 그렇게 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2, 3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찍 할수록 효과 좋고 비용이 체중이 작아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결국 해야 된다면 그래도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후부터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치료를 받으면 정말로 키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이게. 빅데이터의 경험적으로 봐서는 결핍증일 때는 많이 크는데 결핍증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에서 1년 치료에 한 2에서 3cm 정도 더 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해가 가장 효과가 좋고 3년 치료를 하면 그래도 한 5cm 정도는 더 5, 6cm 더 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주사 맞으면서 가장 먼저 조금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수분이 조금 저류되면서 약간 붓는다 혹은 두통이 조금 있다. 잠이 조금 많아진다 그런 애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첫 적응하는 한두 달이 지나면 그런 부작용 많이 줄어들고요. 아주 드물게 이제 조금 이미 비만이고 당뇨 위험도가 있는 아이들에서는 혈당이 조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맞고 당뇨병이 생기는 확률이 높지는 않으나 당뇨병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뭐 백혈병이 생긴다, 암이 생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출혈이 더 잘 생긴다 이런 많은 이제 얘기들은 있지만 현재 정말 그 한 3, 40년 동안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는 그런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몸에 이미 뭔가 종양이 있다면 그 세포가 더 잘 자랄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아이들에서 이게 나중에 40년 후에 종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현재는 이제 그렇게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이제 맞는다 하면 제가 지난번 보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성장 주사 맞는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뭐 두려움이 없던데 네. 요즘 주사제는 좀 무섭게 보이지 주사처럼 보이진 않나 봐요.
봐요. 주사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성장 호르몬 제품 거의 한 8가지 종류 보이실까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사를 일반적으로 바늘은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맞는 주사 바늘이나 수액 맞는 주사 바늘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이런 주사 바늘로 이 약을 이제 동결 분말 제제가 있는데 이걸 섞어서 뽑아서 쓰는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런 많은 펜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입으로 주사를 이런 펜타입의 주사를 이렇게 바늘을 딱 이렇게 꽂아서 예. 액상 용매가 이미 들어있는 것을 꽂아서 바늘 꽂아서 이렇게 바늘 딱 돌려서 예, 딱 이렇게 놓게 됩니다. 용량을 체크하게 되고 엉덩이건 배건 뭐 팔이건 이제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바늘은 이렇게 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공포스러워하지만 매일 저녁만 5살, 6살 된 아이들도 주사를 맞는 데는 한번 시작해보면 크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광기가 성장 호르몬이 방광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방광기 서너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 제대로 다 작용하려면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전에 주사를 맞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이 거의 이제 40년 동안 사용이 되었고 큰 부작용은 없다라고 알려지게 되었고요. 매일같이 주사를 맞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이 새로운 이제 계속 많은 개발이 되어서 서서히 몸에 들어가서 서서히 분비되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2023년에 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도 승인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주사를 이렇게 딱 똑같이 꽂아서 이제 바늘 꽂아서 주사를 맞게 되면 바늘도 굉장히 가늘고 통증도 심하지 않고 주사 바늘을 이제 꽂아서 돌려서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한 번 맞으면 약효가 일주일 가니까 굉장히 좋죠. 혹시 성장 주사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뭐 선택을 하는 거는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거죠? 어떤 걸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따라서 네. 성장 호르몬을 많이 이제 처방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이 제품이 종류대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해보고 또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어떤 병원에는 한 가지 제품만 들어와 있는 병원도 있고 하니까 다른데 이제 크게는 아이가 주사 약을 뽑아서 쓸 수 있는 분말로 할 때 이게 그러니까 공포가 없는가, 일반적인 주사 바늘로 할 것인가 혹은 펜타입으로 할 것인가, 알레르기 체질이 심하다면 이제 보존제가 최고로 적게 든 것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비용이 더 들어도 최고로 안 아픈 걸로 할 것인가. 근데 효과는 거의 다 성분이 비슷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용매가 조금씩 달라요. 각 회사마다 들어있는 용매에 따라서 조금씩 통증이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체중도 고려하고 성향도 고려하고 경제적인 비용도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사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되게 좀 관심도 생기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인데요. 비용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쉽게 생각하면 체중당 체중 한 달의 비용이 체중 곱하기 한 2만 원 내외 정도 한 20kg 아이가 시작한다면 한 달의 비용이 한 40만 원 성장 호르몬 주사 비용이 그 정도 40kg라면 그래도 한 80만 원 그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제 제품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싼 거 덜 비싼 게 있고 또 아이가 지금 아주 급박한가 정말 너무 작아서 요 기간 내에 빠르게 키워야 된다면 용량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 용량 쓰면서 피검사에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또 낮추기도 하고 해서 이게 아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량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험이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급여가 된다면 사실은 뭐 훨씬 비용적인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런 이렇게 좀 사춘기가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중1이니까 사춘기가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이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춘기가 이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은
주사를 맞으면 조금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호르몬이 조금씩 분비되기 딱 뭐 사춘기 시작 때 혹은 뭐 초경하고 나면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서서히 성호르몬에 의해서 성장판이 조금씩 굳어지니까 효과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하니까 제 주위의 엄마들이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 중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의존성이 커진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끊으면 성장이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자연 성장이 안 된다.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그런데 꼭 그건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이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간 것이 몸에 작용하고 바로바로 또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스스로 분비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한 달이면은 끝나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약제를 끊고 한 달, 아무리 길어도 한 2달 넘어가면 스스로의 분비 능력은 서서히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런데 혹시 이 성장 호르몬 맞아서 잘 크다가 이제 안 큰다, 왠지 끊었더니 안 큰다라는 것은 의존성이 생겨서 내 스스로 몸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판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만 맞자, 성장판 너무 많이 진행됐다. 그 해서 아마 안 자라는 것은 성장판이 거의 끝 무렵이 돼서 안 자라는 거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은 다 분비되고 있는데 키가 안 자라는 것은 이미 성장판이 거의 다 골화돼서 성장판이 닫혔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은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성장 주사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성장 주사에서 중요한 건 적절한 나이 아이에 맞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중요한 시기 잘 검사 받으시고 상담 받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